네, 일단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위키드 2편은 원작 뮤지컬을 보지 않고 영화만 1편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사실상 좀 그다지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기존의 원작 뮤지컬을 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갑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놀랍기까지 한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관람했는가 아닌가 그거 여부에 따라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스포일러가 있기는 한데 이게 스포일러가 크게 관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런지는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일러를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개봉 첫날에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저는 그 외국인 분들이 영화관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거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예전에 엔드게임 시절에도 외국인 분들이 진짜 좀 많긴 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번 위키드 2편을 개봉 첫날에 보러 가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 용산 CGV에 보면은 그 상영관 바깥에 로비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그 로비에 외국인 분들이 막 10명, 20명씩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약간 정모 같은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글린다 왕관까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그거를 쓰고 단체로 기념사진도 찍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면 말이죠. 그만큼 이번 영화는 뮤지컬을 보셨던 분들이랑 영화만 보셨던 분들 사이에 감상이 엄청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뮤지컬을 안 보고 영화를 이번에 2편을 보러 가셨던 분들은 이번 영화를 보면서 조금 상당히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영화만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2편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실 거라고 제가 거의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 2편은요 1편이랑은 조금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편은 되게 친절한 영화에 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세계관도 좀 되게 차근차근 소개를 해주면서 또 인물들의 관계도 서서히 쌓아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참 친절하게 전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영화 2편을 보면은 얘들이 모든 캐릭터들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번 영화의 좀 완성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영화를 좀 못 만드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뮤지컬을 기존에 보셨었던 기존 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작 뮤지컬 자체가 1막은 원래 그렇게 좀 서서히 쌓아나가는 느낌을 주다가 2부에서는 갑자기 약간 식당에서 마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오는데 음식은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가지고 이걸 빨리 다 먹어치우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뭔가 후딱후딱 다 처리해버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원작 뮤지컬 자체도 2막은 되게 다른 템포로 흘러갑니다. 엄청 빠르게. 그래서 원작 뮤지컬 팬분들은 2부가 이렇게 흘러갈 거란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영화를 보셨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알던 맛이구만,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원작 뮤지컬 자체가 이런 짜임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충실히 반영을 한 결과물이 지금의 영화 2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영화는 원작 뮤지컬의 급전개를 상당히 좀 상쇄를 해놓은 편입니다. 이거 급전개를 많이 좀 다운시켜 놓은 게 지금 영화의 결과물이에요. 약간 좀 과장을 하자면 약간 테니스 공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은 사건이 하나 끝나 있는 그런 느낌처럼 확 이렇게 계속 지나가요. 특히나 이 중후반부에 도로시가 등장을 한 다음에 뭐 양철인간이랑 허수아비랑 겁쟁이 사자랑 이렇게 4인팟 레이드를 짜가지고 야 서쪽만을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구간부터는 진짜 직접적인 묘사는 거의 없고요. 너네들 이 내용 다 알고 있지? 얘가 얘고 이거 저걸로 다 연결되는 거야? 오즈의 마법사 내용 다 알고 있잖아. 다 눈치챘을 테니까 이거 설명 딱히 안 하고 우리 그냥 넘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은유적으로 약간 맛만 냄새만 살짝 풍긴 다음에 전개를 그냥 다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개가 진짜로 빨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한국인한테는 곰이랑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전개가 나올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의미인지 너네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딱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 그 다음에 뭔 장면 나올지 알고 있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워낙 그만큼 오래된 고전 명작 동화다 보니까 다들 다 알고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전개를 짜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이 원체 이렇게 전개가 빠른 작품이었다 보니까 원작을 보셨었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영화에 되게 후한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걸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보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살을 붙여놨다고? 와, 이거 너무 친절한데? 이번 영화 짱짱맨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요, 뮤지컬에서는 없었던 오리지널 씬들을 굉장히 많이 연출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 씬들을 통해서요, 뮤지컬에서는 설명이 부족했었던 그 감정의 흐름이나 정확한 사건의 경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글린다의 어린 시절 장면이 이번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뮤지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거를 추가를 해주면서 글린다가 왜 지금과 같은 성격이나 결핍을 갖게 되었는지를 되게 충실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글린다라는 캐릭터가요, 자칫 잘못하면 조금 재수없는 캐릭터로 비춰질 수도 있었는데 그 어린 시절의 장면 하나로 이 캐릭터의 행동의 동기가 다 설명이 되면서 그런 비호감도가 상당히 좀 상쇄가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뮤지컬에서는요, 그 엘파바의 동생인 네사로즈가 도로시의 집에 깔리는 사건에 대해서 거의 묘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냥 무대 연출 쪽으로 좀 태풍 소리가 쭉 나오다가 잠깐 비명 소리가 들리면은 그 다음에 무대에서 구두를 신은 발이 집 바깥으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런 정도로만 연출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 밑에 깔려있는 게 네사로즈고 그 네사로즈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왔었던 동족의 마녀로 처리가 된다는 거는 또 직접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약간 몇십 초가 지난 다음에 관객들이 알아서 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약간 딜레이를 거친 다음에 스스로 이해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거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얘가 얘고 쟤가 쟤다. 그리고 얘는 저렇게 돼서 동적의 마녀로 불린다. 그리고 그거를 도로시가 글린다한테 받아가지고 그 구두를 신고 서쪽 마녀 엘파바를 잡으러 간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유출을 할 수 있게끔 다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설명조차도 뮤지컬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마담 모리불이 태풍을 불러오는 장면도 직접적으로 묘사가 다 되고 있고요. 네사로즈가 집에 깔리는 장면도 다 친절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으니까 약간 뮤지컬을 보면서 조금은 답답했었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시원시원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구나, 되게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또 거기다가 뮤지컬에서는 이 날개 달린 원숭이들한테 좀 딱히 주체적인 역할 같은 거는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인간들의 결정에 의해서 얘들의 운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간 뒤바뀌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만 좀 묘사가 됐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마법사나 엘파바의 명령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판단으로 숲속에서 좀 은거를 하고 있다가 피에로를 만난 다음에 자신들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다 보니까 확실히 이야기가 좀 풍부하게 다가오는 시점들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영화만의 오리지널 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 오프닝 파트에서 등장했었던 노란 벽돌길 공사 장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뮤지컬에서는 전혀 없었던 영화만의 오리지널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이 연출된 이유도 되게 납득이 가능하게 그리고 되게 훌륭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파바가 강제도역에 시달리는 동물들을 약간 해방시켜 주려고 여기에 찾아온 것처럼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번 영화에서 새롭게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파트에서 이런 장면들을 깔아둔 다음에 중후반부에서는 오즈 세계에서 동물들이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엘파바를 돌봐줬었던 보모, 달시베어 같은 동물들이 이제 오즈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라고 하면서 오즈를 다 같이 떠났다가 마법사의 독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오즈로 돌아오는 장면까지도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에는 없었던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까지 비중 있게 등장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세태에 대한 풍자를 하기 위해서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풍자냐면은 당연히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이민 문제에 대한, 이민 갈등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직원분들도 공장 설비를 좀 봐주러 가셨다가 갑자기 이민 단속국이 들이닥쳐가지고 손발을 막 묶어가지고 감옥에 며칠 동안 억류를 하는 그런 사태도 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반이민 강경책에 대한 반감이 되게 높아지다 보니까 뉴욕에서는 무슬림 이민자 출신인 맘다니를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을 시키기도 했죠.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는 반이민과 친이민 정서가 격렬하게 이제 갈등을 빚고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키드가 오주세계관을 빗대어서 비기득권에 해당하는 동물들의 이주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민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엘파바라는 이 캐릭터가 사회적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을 대변해주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여기다가 뮤지컬에는 전혀 없었던 장면들까지 굳이 추가로 넣으면서 약간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맥락을 강화를 하고 있는 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런 메시지 자체는 너무나 정치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찬성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하실 분들도 계실 거지만 어쨌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영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연출을 넣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넣은 것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거기에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영화상의 연출적인 측면에서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좋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원작 자체가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해서 독재를 하는 지도자를 풍자하는 내용이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은유하는 내용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올바름을 억지로 끼워 넣기 위해서 원작의 내용을 바꾼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이 문제가 되는 여느 작품들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출적인 무리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의견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의 전개 속도 자체가 워낙에 빨랐다 보니까요. 영화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보충 설명을 해주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개가 빠르게 넘어가는 느낌은 조금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이번 영화의 상황인 겁니다. 예를 좀 들자면은 내사가 갑자기 보크한테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라거나 또 보크도 정신머리 없이 갑자기 글린다 결혼식에 찾아가가지고 고백 공격을 할 거라고 약간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라거나 엘파바가 나중에 나 이제 더 이상 착한 일 안 할 거임 이라고 막 비장하게 선언을 했다가 또 정작 글린다가 사과를 하러 직접 찾아오니까 다 괜찮아 내가 다 안고 갈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화해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급발진 요소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원작에 원래부터 들어가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또 그게 이번 이야기의 전개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릴 수가 없는 그런 되게 선천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그래서 뭐냐? 애초부터 원작이 되는 뮤지컬 위키드 2부에 좀 서사적인 좀 급전개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그 부족한 조건을 최대한 보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원작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속도감으로 완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을 보지 않고 영화만 보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작품처럼 보일 여지가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뮤지컬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내용 보충을 해놨구나 라고 놀라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게 이번 2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리하자면 이번 영화는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이번 영화의 결과물이 오히려 원작의 그 단점을 최대한 보충을 하고 선방을 해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영화적인 완성도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작품이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작인 뮤지컬 위키드가 좀 부족한 작품이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영화에서는 이야기적인 요소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